제 이야기는 황량한 사막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캐서린 틴입니다. 제 어린 환자인 에드워드를 만나러 말을 타고 갔을 때 아이는 매우 기뻐 보였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배를 타자고 했지만 아이는 거대한 녹슨 배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이 예쁜 작은 배를 탈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갑자기 멈춰서서 배가 고장났다고 말하더니 갑자기 괴물로 변해 도망쳤습니다. 이를 보고 저는 손목에 센서를 누르고 즉시 제 연구실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 맞다. 제 세상에서는 기술이 저와 같은 심리학자들이 환자의 정신에 침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소년 에드워드와 함께 일해왔습니다. 제 임무는 아이의 내면 세계로 들어가 아이의 신뢰를 얻고 아이의 마음을 오가매는 장벽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치료 후 저는 연구실에서 나와 제 상사인 헨리 웨스트 박사와 미리암 켄트 박사를 만났습니다. 에드워드의 억만장자 가족이 이 프로젝트를 후원했지만 18개월 동안 획기적인 진전이 없자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아들의 마음속에서 겪은 일이 환각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일반 병원으로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 무렵 나중에 알게 된 다른 장소에서 칼 스타거라는 남자가 그의 개 발렌타인을 데리고 버려진 건물로 향하고 있었다. 안에서 그는 물로 가득 찬 유리 수조를 응시하고 있었고 그 안에는 한 여자가 물에 떠 있었다. 잠시 후구 불쌍한 여자는 경련을 일으키며 죽었다. 실험실로 돌아온 미라 박사는 에드워드 가족을 설득하여 6개월을 더 확보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나는 꽤 대담한 아이디어인 새로운 치료법을 제안했다. 에드워드를 내 마음속으로 들여보내는 것이었다. 물론 미라 박사는 둘 다에게 너무 위험하다며 격렬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에드워드의 세상은 너무 해롭고 나는 그에게 더 안전한 곳을 보여줘야 했다. 한편 연쇄의 살인마 칼 스타거는 희생자의 시신을 운반하고 있었다. 집에서 그는 여자를 금속 테이블 위에 눕히 고그녀의 피부를 표백하여 생기 없는 인형처럼 보이게 했다. 그 후 그는 살을 꿰뚫는 갈고리에 자신을 매달고 피해자의 마지막 순간을 담은 영상을 태연하게 되돌려보았습니다. 다음 날소녀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FBI 요원 피터 노박이 사건에 투입되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 병적인 살인자를 추적해왔지만 단서를 찾지 못해 매우 분통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칼 스타거는 다음 희생자인 줄리아 힉슨이라는 소녀를 노렸습니다. 그동안 피터 팀은 희생자 시신에서 개털 한 가닥을 발견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것이 극도로 희귀한 알비노 점원 셰퍼드 종의 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줄리아는 주차장에서 무언가를 밟았다는 것을 갑자기 느꼈습니다. 그녀는 내려서 알비노 견인 발렌타인이 바퀴에 깔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강아지를 걱정하는 동안 칼 스타거는 뒤에서 몰래 나와 그녀를 공격했습니다. 줄리아의 실종은 경찰들에게 더욱 큰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알비노 강아지와 수상한 트럭의 행방을 쫓기 위해 그들은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피터 노박은 줄리아의 집에 가서 그녀가 곧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직후 그는 운명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알비노 강아지 새끼를 기묘한 남자에게 팔았던 사람을 찾았다고 보고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남자의 주소를 알아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칼 루돌프 스타거였습니다. 경찰이 도착하는 동안 칼은 샤워 중에 갑자기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약을 찾으러 비틀거리다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그들은 부엌에서 기절한 칼 스타거의 몸밖에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줄리아는 찾지 못했고 알비노 강아지만 발견했습니다. 칼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피터는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이곳은 정말 지옥이었다. 피터가 TV를 켰을 때 그는 이전 희생자가 죽는 장면을 보고 얼어붙었다. 그 순간 줄리아는 여전히 그 유리방에 갇혀 필사적으로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었다. 병원에서 의사는 피터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다. 칼은 매우 심각한 형태의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다. 물과 관련된 트라우마가 그것을 촉발시킨 것이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그는 절대 깨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어떤 약으로도 그를 깨울 수 없었다. 피터는 거의 미쳐버릴 지경이었다. 그는 곧 물에 잠길 방에 갇힌 소녀가 있으며 오직 칼만이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고 소리쳤다. 그를 깨우지 못하면 줄리아는 익사할 것이다. 살인마에게는 자동 타이머가 있었고 남은 시간은 40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 그 말을 들은 의사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피터를 자신이 일하는 연구소로 데려갔다. 그리고 그때 제 인생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피터 노박은 상황을 설명하고 칼을 스타거의 정신 속으로 들어가 줄리아의 위치를 찾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위원회는 승인했지만 최종 결정은 제게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일이 간단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신분열증 환자는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의 신뢰를 얻고 협조하게 만드는 데는 보통 수개월이 걸립니다. 하지만 피터가 이전 희생자들의 비디오를 보여주었을 때 저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돕겠다고 동의했습니다. 저는 칼이 물에 떠다니는 것처럼 뜨는 느낌에 사로잡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헨리 박사는 요원들에게 이 기계의 작동 방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기계는 한 사람의 뇌 지도를 복제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는 손에 칩을 쥐고 있다. 이걸 누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현실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여행이 시작되었다. 나와 칼은 함께 잠들었고 우리의 신경계가 연결되었다. 즉시 나는 그의 정신 속에 있었고 어린 칼이 세례를 받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러다 나는 어두운 터널 속에 있었고 거대한 사다리를 기어오르는 어린 칼을 만났다. 나는 서둘러 따라갔다. 우리는 방에 도착했고 커다란 말이 중앙에 서 있었으며 아이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나는 어린 칼과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친해지려고 노력했지만 그는 시계를 보더니 갑자기 나를 말에게서 밀쳐냈다. 직구천장에서 날카로운 칼날 수십 개가 떨어져 말을 조각으로 잘라버렸다. 나를 구한 것이 그 아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더 기괴한 것은 산산조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그 끔찍한 광경 이후 꼬마 칼은 도망쳤다. 나는 그를 쫓아 다른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은 기계 인형으로 변해버린 여자들로 가득했다. 극심한 공포에 질린 나는 거대한 여자에게 공격당했다. 그녀는 나를 거대한 홀로 끌고 갔는데 그곳에는 등에는 갈퀴가 잔뜩 달린 거인이 왕좌에 앉아 있었다. 그자는 칼 스타거의 악마 버전이었다. 그가 내게 다가왔고 그 순간 나는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졌다. 나는 현실로 돌아가기 위한 센서 버튼을 누를 겨를밖에 없었다. 내가 깨어났을 때 피터가 그곳에 있었다. 나는 여전히 떨고 있었고 그에게 내가 그렇게 끔찍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헨리 박사는 휴식을 취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만약 제 마음이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저는 영원히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어딘가에서 줄리아의 감금실에 처음으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피터는 에드워드의 침대 옆에 앉아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이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가장 어두운 부분까지 모든 것을 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칼의 뇌 속에서 겪었던 일을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 고신이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왜곡된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피터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한때 검사였지만 증거 부족으로 아동학대범을 무력하게 풀어줘야 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그 남자는 다른 어린 소녀를 해쳤습니다. 그 사건은 피터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그는 직업을 그만두고 FBI에 들어가 그런 미친 사람들을 잡았습니다. 그의 고백은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저는 칼 안에는 여전히 양심적인 부분 아이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접근할 수 있다면 줄리아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개 발렌타인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발렌타인이 어린 칼에게 저를 데려갔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작은 거울을 주었고 도움이 필요할 때 빛을 반사하는 데 사용하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매우 기뻐했지만 실수로 접시를 떨어뜨렸습니다. 아이는 놀라서 저를 찬장에 숨겼고 그때 칼의 아버지가 들어와 아이를 잔인하게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력하게 서서 나중에 칼 스타거라는 괴물을 만든 모든 상처를 지켜보았습니다. 다른 장면에서 저는 성인이 된 칼이 첫 번째 희생자의 시신이 담긴 욕조 옆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세례식 날아버지에게 물에 담가졌을 때 처음으로 병이 발병했다고 말했다. 그는 익사할 뻔했다고 생각했다. 내가 줄리아가 어디 있냐고 묻자 그는 미쳐버렸고 그의 악마 같은 모습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그가 나를 공격해 내 목에 쇠사슬을 걸었다.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은 내가 갇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었다. 이를 본 피터 노박은 상상도 못할 일을 했다. 그는 나를 구하기 위해 기꺼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갔다. 훈련받지 않았음에도 그는 자신을 위험에 빠뜨렸다. 미리암 박사는 나를 깨우기 위해 내 삶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라고 말했다. 피터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선물한 거울을 통해 어린 칼이 그를 안내했다. 그는 나를 발견했지만 그 순간 나는 악마왕 칼에게 조종당하고 있었다. 나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유혹했다. 곧이어 악마가 나타나 피터를 때려 기절시켰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묶여 있었고 악마는 내 창자를 파내고 있었으며 나는 그저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절망 속에서 피터는 소리치며 사고로 잃은 남동생을 나에게 상기시켰다. 그 순간 나는 깨어났다. 그 끔찍한 기억이 나를 현실로 끌고 왔고 나는 쇠막대기로 악마의 등을 찔렀다. 그 후 나와 피터는 다른 방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고 그곳에는 유리관에 갇힌 줄리아가 물속에 갇혀 있었다. 악마 칼도 거기에 있었고 나는 그에게 이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동안 피터는 칼의 지하실에서 본 것과 똑같은 칼벌 로고를 유리탱크에서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줄리아가 어디 있는지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칼에게 돌아와서 구해달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떠나자마자 악마가 와서 그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현실로 돌아온 피터는 즉시 자신의 팀에 전화를 걸어 칼벌 산업장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때 줄리아의 감방에는 물이 거의 가득 찼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나는 실험실에 스스로를 가두고 칼의 정신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어린 칼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 제 모습은 수녀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나와 함께 있고 싶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갑자기 그는 칼 대형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어릴 적 다친 새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새를 해칠까 두려워 그는 새를 해방시키기 위해 직접 물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나는 그의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내가 그에게 똑같이 해주길 바랐습니다. 그는 해방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악마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와 동시에 피터의 팀은 그 장소를 찾아냈습니다. 알고 보니 칼은 그 치명적인 함정이 있는 땅을 봉인하기 위해 고용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출발했습니다. 꿈의 세계로 돌아온 나는 악마왕 칼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줄리아는 거의 완전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쉬기 위해 천장에 파이프를 부러뜨리려 했지만 그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악마의 가슴에 검을 찔렀고 어린 칼도 다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두 인격이 하나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를 죽이지 않고는 다른 하나를 해칠 수 없습니다. 불쌍한 아이는 저에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자신과 함께 있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한편 피터는 아래로 이어지는 해치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튜브를 통해 간신히 숨을 쉬고 있는 줄리아를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멀리 헤엄치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힘을 다해 유리창을 부쉈습니다. 물이 쏟아져 나왔고 줄리아는 구조되었습니다. 동시에 칼의 마음속에서 나는 눈물을 흘리며 칼 아이를 껴안고 그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그리고 악마를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해 그를 물속으로 가라앉혔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칼 스타거는 마지막 경련을 일으키며 사망했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잠에서 깼고 줄리아는 피터의 품에 안겨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칼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나는 그의 개발렌타인을 입양했습니다. 피터와도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내가 에드워드를 내면으로 데려오기 위해 역방향 기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나를 걱정했지만 나는 괜찮을 것이라고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우리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보시다시피 나와 에드워드는 더 이상 메마른 사막이 아니라 꽃이 만발한 나무들로 가득한 곳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마침내 나는 그 소년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가 달려와 나를 껴안았을 때 나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켰는지 확인하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